여러분들 말해도 됩니다. 괜히 뭐 말 안 하고 이러고 이상한 거야. 더 이상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냥 여과 없이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수업하면 돼요. 알겠죠?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금 나랑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자, 빛의 반사 볼게요. 빛의 반사. 그럼 친구가 나한테 이런 바보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반사와 이렇게 그 반사가 뭐예요? 이게 튕겨내는 거죠. 튕겨내는 게 반사죠. 똑같습니다. 빛이 오다가 자, 빛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빛은 방금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빛은 직진해서 옵니다. 직진해서 빨간색 빛 쓸게요. 빛이 직진해서 이렇게 옵니다. 빛은 직진해서 오죠. 이제 직진한다는 성질을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직진해서만 옵니다. 막 휘어져서 오지 않죠. 직진해서 옵니다. 그랬다가 누굴 만나면 반사하냐면 예를 들어서 거울 같은 거. 거울을 만나면 반사돼요. 거울을 만나면 반사됩니다. 우리 6학년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실제로 거울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쭉 서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보이는지 저쪽 사람이 보이거든요. 가운데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상이 저 사람을 맞은 빛이 반사돼서 나한테만 오거든. 그런 것들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인지는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요. 원리부터 볼게요. 먼저 빛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울을 만나면 반사됩니다. 거울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죠. 반사돼요. 반사라고 하는데 이 거울과 같은 물체를 반사가 되는 물체다 그래서 반사체라고 해요. 반사체. 반사를 시키는 물체. 그래서 반사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반사가 일어나는 요 면이 있죠. 요 면. 반사가 일어나는 그 면. 그 면을 반사가 일어나는 면. 그래서 반사면이라고 해요. 반사면. 괜히 어렵게 써놨죠. 그냥 거울 그러면 되는데 반사체의 반사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괜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반사체라는 거울에서 요 거울의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반사체의 반사면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그 규칙을 배울 거예요. 규칙이 뭐냐면 이 반사면이 이렇게 있죠. 반사면에 수직으로 내가 보조가 되는 선을 하나 그립니다. 수직이니까 딱 만나는 요 점에서 빛이 만나는 그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수직으로. 자, 이 보조선이 뭐냐면 요 선을 법으로 해서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내가 임시로 그려주는 선이에요. 법선을 그려주면은 자, 또 용어 나옵니다. 용어. 어떤 용어냐면 이 빛 있죠. 요 빛. 자, 지금 반사체, 유리로 들어오는 이 빛을 뭐라고 하냐? 들어오는 빛, 그래서 입사하는 빛, 그래서 입사광선, 그래서 입사광이라는 말을 써요. 입사광. 이게 미칠 광자 아니고요.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입사하는 빛. 어렵죠? 입사하는 빛. 입자가 들 입자예요. 이 한자 배운 사람 알겠지만 들 입자. 들어오는 빛을 말해요. 들어오는 빛. 빨리 들리지. 자, 들어오는 빛. 틀렸을까봐. 들어오는 빛이 몇 도의 각도로 들어오냐라고 해서 각도를 얘기할 때 여기에 각도를 들어오는 빛의 각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들어오는 빛의 각도냐면 바로 법선과 맞닿은 여기가 바로 입사광이 들어오는 각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몇 도냐면 30도라고 해주세요. 30도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법선과 맞닿은 각도가 입사광의 각도입니다. 자, 이 각도를 또 뭐라고 불러주냐? 이 각도를 입사광선의 각도, 그래서 입사하는 각도자, 그래서 입사각이라고 했어요. 입사하는 광선의 각도, 입사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어가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입사한다는 말은 들어온다는 얘기고, 들어오는 광선 입사광, 들어오는 각도 입사각. 끝에 글자만 틀리다는 거예요. 자, 입사각이 30도라면 규칙이 뭐냐? 바로 무슨 규칙이냐? 반사의 법칙입니다. 반사의 법칙. 반사는 항상 이 법칙을 따라서만 반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바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게 반사가 일어난다는 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라는 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그럼 반사각은 뭐냐? 여기서 분명히 빛이 퉁 튕겨 나가겠죠. 튕겨서 나가는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입사각이 30도죠. 그럼 반사각도 몇 도여야 한다는 얘기야? 30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도의 각도로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 걸 그릴 수가 있는데, 그때 뭘 기준으로 그렸냐? 이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야? 30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뭔데요? 반사. 요거는 반사가 일어나는 광선이니까 이 광선의 이름은 반사광선이에요. 반사광. 반사광이고요. 반사광. 이 각도는 뭐겠어요? 반사가 일어난 각도가 되겠죠? 반사각이 되겠죠? 반사각. 이게 반사가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법칙. 30도로 들어오면 무조건 30도로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30도로 들어오면 무조건 30도로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반사의 법칙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 법칙이라는 말을 잠깐 먼저 살펴봅시다. 법칙. 과학에는 법칙도 있고요. 과학에는 법칙도 있고 이론도 있고 설도 있어요. 설.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입니까? 상대성 이론입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그때는 이론이라는 말을 써요. 이론. 법칙도 있고 이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화론, 론이라는 말도 있고요. 뭐 창조론, 론이라는 말도 있고. 즉 과학에는 법칙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무슨 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설, 이것과 뭐가 구별돼야 되냐? 무슨 법칙과는 좀 구별돼야 돼요.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은 무슨 이론, 무슨 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딱 들어맞지 않는 것들, 딱 들어맞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진화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현상은 진화론이라는 그 법칙으로 그 원리로 설명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은 설명이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붙여요. 하지만 법칙은 뭐냐면 예외 없이 다 들어맞는 거. 다 들어맞는 거. 다시 말해서 법칙은 뭐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외 없이 다 들어맞는 게 법칙이고요. 앞에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키워드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도 있어. 예외가 있다라는 거. 예외가 있는 것들을 론, 이론, 설이라고 하고요. 예외 없이 다 들어맞는 걸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반사는 반사의 법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반사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뭘 따라야 한다는 거야? 바로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모든 반사는 예외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입니다. 물어봐야지. 윤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봐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서 여기 딱 만났습니다. 법선을 그려줄게요. 법선을 딱 그려놓고 요 각도가 20도예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
광선의 입사광의 입사각은 몇 도인가? 입사각은 몇 도일까요? 친구를 도와주겠다. 다 모르네. 큰일 났네. 몇 도? 정답. 70도입니다. 70도. 왜 70도예요? 그치. 법선과 맞닿은 각도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20도니까 요 각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근데 요 각도는 지금 현재 전체 몇 도예요? 90도죠? 즉, 수직으로 그은 선이니까. 90도에서 20도 빼니까 몇 도예요? 70도죠.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출석부상의 유남. 그러면 반사각은 몇 도일까요? 정답. 70도죠. 반사각은 어디가 반사각이야? 반사각 등 일어나면은 반사각은 여기가 반사각이죠. 여기도 요 70도와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치? 나머지 여기는 몇 도일까요? 20도겠죠? 20도. 이렇게 전체 각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쉽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를 A, B, C, D라고 놔두고요. 입사각은 어디고 반사각은 어디냐 찾는 게 문제예요. 쉽죠? 입사각 어디야? B, 반사각은 C. 그죠? 이게 쉽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쉽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프린트 보면은 반사란 뭐다? 간단하게 써있죠? 반사란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써줬어. 되돌아 나오는 현상, 맞고 튕겨서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했고, 반사의 법칙 정리되어 있죠. 반사의 법칙이란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뭘 살펴볼 거냐? 반사의 종류를 볼게요. 반사의 종류. 반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면 거울과 같은 것들은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빛이 이렇게 두 개의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도록 할게요. 1번 빛, 2번 빛이 나란하게 띵띵 들어올 때 얘들은 전부 다 반사의 법칙을 따라서 띵 튕겨나가죠. 이제 맞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법선을 안 그렸지만 완벽하죠. 신기해요. 자,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반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런 반사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에 이렇게 광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들어온다면 1번 광선과 2번 광선이 들어왔을 때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이렇게 팅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반사와 이런 반사가 있어요. 얘도 튕겨내는 거니까 반사 맞지. 튕겨내니까 반사 맞잖아. 반사는 이렇게 튕겨요. 완벽하게 정직하게 반사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그대로 반사되는 것과 마치 막 자기 마음대로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러한 반사, 1번 반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반사라고 합니다. 정반사. 이 정자가 바를 정자겠죠. 바르게 반사가 일어난다 해서. 하지만 얘는 정반사라고 안 그러고 난반사라. 난반사. 이 난자가 무슨 난자냐면 이렇게 막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뭐 병자, 호란, 임진왜란 할 때 난자 있죠? 난자. 마치 어지럽게 막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난반사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정반사는 뭐가 예냐면 정반사는 우리 방금 배웠듯이 이런 거. 거울과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정반사가 일어납니다. 그치? 하지만 난반사는 언제 이용하냐면 극장 가면은 난반사를 볼 수 있어요. 극장에 어디 사용되냐?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스크린. 극장에 이렇게 스크린이 앞에 쫙 있잖아. 그래서 그 스크린이 거울로 만들었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거울로 만들면 영사기에서 막 이렇게 영화를 쏘잖아. 막 쏘면은 이쪽 사람들만 막 보여. 난 안 보여.
왜? 위에서 쏘잖아. 위에 쏘니까 팡 맞고 밑으로 가, 그쵸? 땅 밑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위에서 쏜다면 스크린 그려볼까? 자, 여기 이렇게 극장에 스크린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래에도 앉아있고 이렇게 위에도 앉아있죠. 근데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쏘면은 여기서 빵 쏘게 되면은 이렇게 간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밑으로만 가겠죠, 그치? 탕 밑으로 가죠. 나한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반사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극장에서는 이 스크린을 뭘 쓰냐?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가진 어떤 천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들어요. 천 같은 걸로 만들면 위에서 영사기로 빛을 빡 쏘면은 어지럽게 막 모든 방향으로 빡 반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방향으로 막 반사가 일어나면 어느 방향에서나 그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봐요. 이 종이는 매끌매끌해요? 아니면 약간 거칠거칠합니까? 그냥 봐서 모르겠죠, 혹시. 하지만 거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친 편이에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 봐봐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글씨가 보여 안 보여? 써있는 게 보이죠? 다 보이죠? 어느 방향으로 해도 다 보입니다. 얘는 분명히 어떤 글자라는 건 여러분들 눈에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글자거든. 이 글자도 모든 방향으로 지금 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종이도 무슨 반사야 그러면? 남반사입니다. 남반사. 그리고 선생님도 여기 있는 사람도 천정에 있는 옛날에 그 귀신 있죠? 그치? 이 귀신도 날 다 볼 수 있죠. 선생님도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반사시키고 있으니까 나도 무슨 반사하고 있는 거야? 남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반사와 남반사는 구별해보자면 정반사는 어디에서 정반사가 일어나냐? 매끈한 면, 매끌매끌한 면에서 아주 매끄러운 면에서만 이 정반사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로 거울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어요?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딱 갔더니 호수 속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나무가 비쳐 보이는 거죠. 반사된 겁니다. 그죠? 반사된 겁니다. 그것도 나무의 빛이 이렇게 나한테 반사돼서 들어온 거니까 그것도 매끄러운 면이죠. 매끄러운 면. 물 분자는 되게 작기 때문에 매끄러운 면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친 면. 매끈한 면. 매끈한 면이라고 쓸 겁니다. 매끈한 면, 얘는 거친 면. 매끈한 면과 거친 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거친한 면. 그리고 책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남반사는 종이나 출렁이는 수면, 출렁출렁거리는 수면은 이제 거칠거칠해진 거죠. 출렁출렁거리는 수면은 남반사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달 표면, 달도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달도 남반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남반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은 반사의 종류죠. 반사라면 다 뭘 따라야 돼요? 반사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봐봐. 얘는 반사의 법칙을 딱 따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치? 근데 얘는 봐봐. 반사의 법칙을 따라 안 따라? 따르는 것 같아? 안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하지만 요거를 확대해보면 거칠거칠한 면입니다. 거칠거칠한 면. 확대해보면은요. 자, 1번 광선, 2번 광선 들어올 때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혹시 이거 배웠나요? 원이 있으면 원의 한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미안해요. 처음 듣는 말이죠. 접선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얘는 봐봐. 얘도 요 면에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요 점이 있고요. 얘도 여기 만나는 요 점이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 요 반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야 입사각, 반사각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얘는 평평한 면이 아니라 둥그런 면이죠. 둥그런 면에다 어떻게 법선을 그릴 거야? 법선을 못 그리죠.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둥그런 면에 대해서는 둥글둥글한 면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접하는 딱 이렇게 접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접한다는 건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요각도가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선 그리고 여기는 어디 접하는 선이 뭐거든요? 이렇게 접하게 돼요. 이렇게 양쪽이 같은 거 이렇게 접하는 선 그치? 접선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어. 접하는 선 그래서 접선을 쭉 그려주면은 직선인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요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양쪽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접선. 완벽하죠? 이제 접선이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 면이 되는 거야. 반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뭘 그려요?